자, 3월 8일이고요. 어제 우리가 로지스틱 회기 중에서 이제 멀티 클래스인 경우에 대한 분석을 이제 성능 검증 혹은 결과 출력하는 부분을 보고 있었는데, 이 결과 출력하는 부분에서 파라미터들이 대거 변경이 됐죠. 쭉 보시면은 스코어 값 확인할 때 에버레이지가 이제 그 매크로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고, 그냥 값이 하나 더 있어요. 기본 값이 바이너리고요. 이진분류.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마이크로와 매크로. 두 가지 값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사실 그 여기 멀티 클래스 OVO와 OVR하고 의미가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OVO와 OVR 요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 멀티 클래스일 때 AUC 값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거는 모듈화를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중에 모듈화를 안 낼 거예요. 이제 모듈이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전면적으로 좀 갈아엎는 게 좀 많아져서 한번 시작한 김에 끝까지 가보려고 PIP를 올릴 겁니다. 이 모듈을 아마 오늘 수업 끝날 때 내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기 헬퍼 폴더 자체를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PIP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코드는 GitHub에 공개될 거고요. 제가 그 GitHub의 레퍼시토리에 PIP 레퍼시토리 사이트에 직접 올리는 건 아니고, 그 PIP 명령어로 GitHub 사이트에 있는 거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그 비공개, 우리끼리만 쓰는 모듈이니까 대신에 좀 수정할 부분이 앞으로 자주 있을 것 같아서 그냥 PIP 명령으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코드는 뭐 GitHub에 계속 오픈을 해놓을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너무 좀 프로그램적으로 광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우리 수업에서 이 이야기를 다 다루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어요. 자, 일단 로지스틱 회기를 이제 구현을 했는데, 멀티 클래스일 때 AUC 값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 여기 OVO와 OVR이라는 걸로 지금 나눠져 있죠. 요게 차이가 뭔지를 볼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우리가 그 ROC 커브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코드가 되게 난잡해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 my logistic classification 요 함수 호출할 때요. 지금 당장 변경한 게 요거는 지금 같이 수정을 하세요. 파라미터에 ROC 커브랑 PR 커브 false라고 하는 값을 제가 추가를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 my logistic classification은 이 두 개 파라미터가 없어요. 자, 함수 호출부에서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하고, 자, 정의로 들어가서 그 ROC 커브랑 PR 커브 파라미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ROC 커브, PR 커브라는 파라미터를 추가를 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성능평가 부분. 이 성능평가 부분에서 이 my classification result라고 하는 함수에 우리가 ROC 커브랑 PR 커브 출력 여부를 파라미터를 정해놨었거든요. 근데 이 클래시피케이션 메서드에서는 이거를 안 쓰고 그냥 기본값에 의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로지스틱 함수 쪽에 전달되는 함수한테 이 파라미터 두 개를 받아서 이거를 결과 출력 함수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럼 주피터 쪽에서 이 결과 출력을 할지 안 할지 여부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까지 상태에서는 결과 출력이 그냥 무조건 동작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고서 출력 부분도 if문으로 이거 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건 아마 돼 있었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나서 그 주피터를 다시 전체 실행을 하면은 이제 결과 출력하는 부분을 다 5% 꺼놨으니까 별다른 에러 없이 그냥 어제 우리가 해놨었던 성능평가 지표까지만 출력하고 이제 끝날 거예요. 에러 없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분석 모형 객체를 리턴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오늘 할 얘기를 이어서 갈 겁니다. 그냥 모듈에 함수 하나만 추가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AUC에 대해서 OVO와 OVR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이제 이야기 풀어갈게요. 자, 다항 로지스틱의 ROC 커브는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OVO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OVR 방식이 있어요. 이게 약자예요. 그 풀 네임을 보면은 대충 의미가 파악이 될 거예요. 1 vs 1이고요. 얘는 1 vs rest예요. 일단 하나 코드 만들어보고 또 하나 만들어보고 그럽시다. 자, OVO는 데이터 세트에 가능한 모든 클래스 조합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제 제가 이거 코드 짜면서 되게 극악을 했던 게 뭐냐면은 3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0과 1을 비교하는 거랑 1과 0을 비교하는 거는 서로 달라요. 정확도와 재현율이 차이가 돼버려요. 참인데 거짓으로 분류한 거랑 거짓인데 참으로 분류한 거의 차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다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습하고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총 6개의 점수가 나와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도 그려왔어.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3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일단 얘가 1번이에요. 0번이에요. 0대 1, 1대 0, 0대 2, 2대 0, 2대 1, 1대 2. 이거를 다 비교해야 돼. ROC 커브를. 반복문이 무지하게 나온다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반복문으로 이 조합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클래스상의 조합을 만들어 봅시다.
자, 클래스 조합의 이름을 저장할 클래스 콤비네이션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준비할게요. 그 다음에 현재 그 클래스의 목록을 가지고 볼게요. 클래스 리스트는 정렬도 하고요. 리스트로 바꿀게요. 뭐냐면은 Y트레인에 대해서 값의 종류를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정렬을 하자고요. 그럼 이게 클래스 항목들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라는 건 객체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카테고리 값들을 얘기해요. 자, 길이도 측정합시다. 이걸 가지고 반복을 돌려요. 0부터 사이즈까지. 그럼 어제 얘기했었죠? J는 I 플러스 1의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0과 1, 1과 2, 2와 0을 받을 수 있잖아요. 프린트 I, J라고 하면은 0과 1, 1과 2, 2와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한 번 더 하는 거지. IJ를 바꿔서. 이렇게 하면 6개 이상이 나오겠죠. 자, 지금 이건 단순히 배열의 인덱스니까 실제 이제 종속 변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리스트를 꾸려서 미리 준비한 이 콤비네이션스에다가 때려 박습니다.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은 모든 쌍의 조합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류 확률값. 이거는 estimator.predict_provide 해갖고 뽑으면은 확률값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요거 또 얘랑 요거 얘네 둘이 이거 끝에 거 2개가 이거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대충 한 3개만 불립시다. 너무 많으니까. 자, 이제 이걸 가지고 ROC 커브를 그릴 건데 자, 오늘은 여기 하나 더 그려보려고 해요. 히스토그램도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자, 이 히스토그램이 어떤 의미냐면은 자, 어떤 X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 X라는 데이터가 X1, X2, X3 뭐 이렇게 그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럼 얘가 1이냐, 0이냐, 2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1일 확률이 뭐 72%, 0일 확률이 63%, 2일 확률이 51%, 뭐 이렇게 확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요 값은 0부터 1 사이의 값이 될 테니까 0부터 1까지 이거를 10개 단위로 쪼개건 아니면 0.5 단위로 쪼개건 해서 나눠요. 저는 0.5 단위로 쪼갤 거예요. 그러면 20칸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요 데이터에 대해서 도수 분포를 그리면 72니까 7점이 대충 여기겠죠? 여기에 그려진 게 이제 1개. 51% 대충 여기에 나오는 게 또 1개. 63% 대충 여기에 있는 게 1개. 근데 종속 변수대로 휴를 걸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색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색깔은 각각의 분류 결과를 뜻할 거고요. 그 항목으로 분류되기 위해서 각각 몇 %대에 분포되어 있는 게 얼만큼씩 있는지가 나와요. 이따 그래프 보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히스토그램을 위한 구간을 정할게요. 자, 빈스는요, 리스트를 만들 건데, i 나누기 20. 근데 이 i는 어떤 i냐? for i in range 0부터 20 사이. 그러면은 요 포문을 놓으면은 i 값이 0부터 19까지가 되죠. 그냥 21까지로 해버립시다. 그럼 i 값이 0부터 20까지가 되죠. 그냥 i를 놔볼게요. 빈스라고 하면은 0부터 20까지잖아요. 이걸 20으로 나눠. 그러면 0부터 1까지 구간으로 바뀌는 거죠. 0.05 단위로.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저 레인지 함수가 소수점을 설정을 못해요. 정수로만 때려야 돼. 이 레인지 함수가 그 증가량을 소수점으로 못 때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좀 꼼수 아닌 꼼수를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이 멀티 클래스일 경우에는 AUC 값이 클래스의 조합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AUC 값들에 대한 평균을 내서 최종값을 봐요, 보통. 그러면 이 비교 대상마다 구해지는 AUC 값의 저장을 따로 이제 모아놓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각 대조군 별로 AUC 값을 저장할 리스트를 준비를 해요. 아이고. AUC 리스트는 빈 리스트를 준비를 해요. 자, 이제 대조군 단위로 반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만들어놨었던 클래스 콤비네이션스의 i번째를 출력하면은 요거 한 쌍씩 나오죠. 자, 이거를 뭐 K라고 받으면 K의 0번째는 0이고 K의 1번째는 1이고 그렇게 나올 텐데 구조분해해서 받읍시다. C1, C2라고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C1의 인덱스 값을 구해요. C1 인덱스는 클래스 리스트 점 인덱스에 C1을 주면은 이 클래스 리스트에서 C1에 해당하는 거, 즉 0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인덱스를 리턴해요. 자, 뭐랑 비교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제목도 만듭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비교 타이틀이 나오죠. 이거를 서브 플롯을 한꺼번에 띄워봤더니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요 대조군 하나별로 그래프를 3개씩 띄울 거예요.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그 ROC 커브, 그 다음에 그 PR 커브. 근데 그러면 이제 한 쌍당 3개인데 총 6쌍이니까 18개짜리 서브 플롯을 그릴 생각하니까 되게 오래 걸려서 그냥 요거 하나씩 그래프를 따로 가져갈게요. 자, 이렇게 반복을 계속 걸 때는 임시로 브레이크를 마지막에 거세요. 그러면 딱 한 번만 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이래놓고 이제 코드가 잘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 만들었다 싶으면 나중에 브레이크를 풀어봐요.
자, 시각화 시작할게요. 서브 플롯을 만들어요. 적당히 사이즈 잡아주고 타이틀도 걸어요. 그러면 1과 0과 1을 비교하는 거다 라고 나오죠. 자, 일단은 비교 대상에 대한 데이터부터 만들어야죠, 참. 비교 대상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요. DFAUX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에서 클래스, 카테고리는 Y 테스트를 걸고요. 그 다음에 확률, 프로브는 Y 프로브 A에서 모든 행에 대해 요 인덱스에 해당하는 걸 가져옵니다. 자, 요거 잠깐 출력해 볼게요. 한 10개 정도 출력해 볼게요. 시각화는 잠깐 주석으로 막읍시다. 자, 그럼 이게 그 머신러닝 실제 관측된 데이터예요. 실제 관측된 데이터고 요 확률 값은 지금 CI 인덱스가 C1 인덱스. C1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만 확률 값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확률 값이 요거였잖아요. 그럼 얘가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인데 반복만 도니까 여기부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력되고 있는 게 요거만 뿌린 거라고요. 반복이 또 돌면 요걸 뿌릴 거고 반복이 또 돌면 요걸 뿌리겠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는 0으로 분류될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값이 의미가 있는 거는 클래스가 0인 애들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의미 없잖아. 틀렸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현재 대조군에 맞는 항목만 필터링을 합니다. 클래스가 현재 C1 혹은 C2인 것만. 그러면 딱 이렇게 분류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해야 되는데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0과 1인 경우예요. 그때 요 확률 값이 0일 확률인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얘가 0일 확률이니까 실제로 얘가 0이면은 맞춘 거야, 틀린 거야? 맞춘 거죠. 1이면 못 맞춘 거죠. 근데 나중에 1대 0으로 바뀌면은 이게 또 불린 값이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클래스를 맞춘 거는 1, 못 맞춘 거는 0으로 다시 재배치해요. 그러면 1하고 0이 아마 바뀔 거예요. 현재 대조군 데이터에서 맞춘 것은 1, 못 맞춘 것은 0으로 재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1하고 0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 클래스에 들어있는 값이 A이건 B이건 C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맞춘 거는 1, 못 맞춘 거는 0으로 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0.001%니까 오답, 0.99%니까 정답,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냥 여기 클래스에 들어가는 게 원래 값이 뭐였는지 상관하지 말고 정답과 오답만으로 다시 재배치한 거예요. 자, 인덱스 막 주장창 섞여 있으니까 인덱스도 한번 재구성합시다. 이거를 주석을 풀어버리면 이제 모든 대조군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다 만들어낸다고요. 이 각각의 하나로 ROC 커브를 다 따로 그려야 돼요. 자, 데이터 만들었으니까 이제 시각화 다시 풀고요. 자, AX 0번째에 대한 처리예요. 히스토그램이에요. 1번째에 대한 거는 ROC 커브를 그릴 거고요. 2번째에 대한 거는 PR 커브를 그릴 거예요. 자, sb.histplot. 자, x는 요 데이터 프레임 갖고 그리는 겁니다. 데이터는 dfaux고요. x는 prop. 그 다음에 hu를 클래스로 걸어요. 빈스는 아까 만들어 놓은 구간을 잡아주고요. 자, 몇 가지 데코레이션입니다. 레전드로 이제 C1 이름과 C2 이름, 그리고 라벨을 걸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의미가 이렇게 나와요. 자, 현재 대조그룹에서 0으로 분류된 게 1.0. 정답을 다 맞춘 애들이 요 정도 비율로 있는 거고, 1로 분류된 애들인데, 얘도 정답을 다 맞춘 거죠. 왜냐면 지금 x가 0일 때니까. 0으로 분류된 게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 100%가 요만큼, 그 다음에 완전히 분류된 게 요만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에도 데이터가 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약간 애매하게 분류된 애들도 이 정도 비율로 있다라는 뜻이 돼요. 자, 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뺄게요. 자, 그럼 이제 ROC 커브 값을 요거와 요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dfaux의 클래스, dfaux의 프로. 이걸 가지고 ROC 커브에 들어갈 값도 보고 AUC 값도 뽑습니다. 자, 그래프 코드는 한 번에 투척할게요. 자, 라인 그래프 그래요. XY 걸어주고 선 굵기랑 라벨, 색상,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을 출력 안 하게 했어요. 그리고 AX 1번째에다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세로를 이제 가로지르는 직선도 하나 그려줘야 되죠. 나머지 옵션들은 다 똑같이 했던 거고요. 마지막에 괄호가 하나 안 나왔네. 이렇게 그리면 이제 AUC 커브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시전 리콜 커브. 이것도 전에 했었던 코드 재사용했어요.
클래스하고 프로브 갖다가 함수 뿌려주고 이제 x축에 리콜 값 넣고 y 값에 프리시전 주면은 사실은 ROC 커브랑 같은 의미라서 뭐 크게 이렇게 볼 필요 없는 거긴 한데 같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여기 0과 1을 비교했을 때 AUC가 1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분류가 100%라는 거야. 지금 분류 기준이 3개잖아요. 0, 1, 2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요거만 딱 분류를 한다고 쳤을 때 현재 100%. 그리고 얘네 둘을 비교한다고 쳤을 때도 몇 프로인지 보고 이거를 비교했을 때도 몇 프로인지 보고. 근데 이걸 다 거꾸로 뒤집어서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럼 AUC 값이 6개가 나온다고요. 이거를 리스트에다 때려 박아요. 자, 이제 반복문은 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조군 0과 1 비교, 1과 0 비교, 그 다음에 1과 2 비교, 2와 1 비교, 2와 0 비교, 0과 2 비교. 자, 2하고 0을 비교할 때 2가 아니다라고 비교한 애들은 이렇게 많았는데 2가 맞다라고 비교한 애들은 약간 아리까리한 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AUC 값들이 쪼르륵 나오죠. 이걸 가지고 평균을 내요. 이게 최종 ROC 값입니다. 이거를 모든 케이스를 비교했다라고 해서 1 vs 1, 1 v5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아까 0.9949 나왔거든요. 네, 우리가 성능표에서 출력한 0.9949와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값이 하나 또 있어요. 원VR은 뭐냐? 하나의 클래스를 긍정적인 클래스로 간주하고 나머지 클래스를 모두 부정적 클래스로 간주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멀티 클래스를 이진 분류로 바꿔요. 그러니까 0, 1, 2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0 대 나머지, 1 대 나머지, 2 대 나머지,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진 분류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평균을 또 내는 거예요. 원부의 원보다 값이 조금 낮게 나오긴 하는데 얼추 비슷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대조군이 3개가 있으면 일단 첫 번째 품종과 나머지, 두 번째 품종과 나머지, 세 번째 품종과 나머지. 자, 앞에 것만으로도 코드가 좀 기니까 지금 시간 다 됐네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요거 실습하시고 할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요거는 수업 시간 중에 모듈화 안 할 거예요. 그냥 모듈화 완성된 거를 배포할 건데 이후부터는 그냥 PIP로 설치할 수 있게끔 배포한다 그랬어요. PIP로 설치할 수 있게끔 배포한다는데 깃에서는 볼 수는 없다. 아니요, 깃에 오픈할 거예요. 공개가 안 되면은 깃으로 그게 안 돼. 근데 이제부터 들어갈 코드들이 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기엔 좀 선 넘은 코드들이 많이 들어갈 거야. 추가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은 당연히 하죠. 그걸 이제 실습 시간에 근데 이후부터 소스에 들어가는 코드들은 파이썬적으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간다고요.
왜냐면 객체 포인터도 쓰고 막 그래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그 OVR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특정 하나의 클래스와 나머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아까보다는 반복이 좀 덜 돌겠죠. 자, 일단은 이제 각각의 대조군별로 AUC 값을 저장할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대조군 단위로 반복을 해요. 사이즈는 클래스의 개수였어요. 전 블럭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클래스 하나를 뽑습니다. 클래스 리스트에 i번째를 뽑아요. 이걸 가지고 일단 출력할 제목을 준비할게요. 어떤 클래스와 나머지. 이렇게 해서 일단 출력해서 확인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0대 레스트, 1대 레스트, 2대 레스트가 되죠. 0번째 거랑 나머지, 1번째 거랑 나머지, 2번째 거랑 나머지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비교 대상에 대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죠. 자, 클래스에는 실제 관측실을 넣고, 그 다음에 요 i 자체가 현재 그 클래스의 위치니까 확률 값에서 i번째 거를 이제 뽑아와요. 얘를 가지고 일단 대충 이렇게 출력을 해보자고요. 자, 출력 개수가 많아지죠? 반복 처리하면은 마지막에 브레이크 하나 걸어놓고 하면은 좀 편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려는 거는 지금 i가 0번째인 거고 클래스 리스트가 0, 1, 2였는데 라벨링을 했으니까요. 요 클래스 리스트에서 i번째 항목을 비교할 i번째 항목과 나머지를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참인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false인 거죠. 자, 그래서 클래스 값에서 현재 C를 true에 해당하는 1로 나머지를 false에 해당하는 0으로 바꿉니다. before, after 비교할 거니까 같이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럼 요랬던 애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이항 로지스틱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지표를 여기다 다 때려 박는 거예요. 반복문으로. 자, 데이터 프레임 막 골라내다 보니까 인덱스가 섞였으니까 이건 뭐 크게 의미 없는 코드긴 한데요. 인덱스도 재설정 해볼게요. 인덱스 재설정 됐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시각화를 합니다. 자, 요걸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는 아까 코드 똑같이 재사용하시면 돼요. 자, 시각화 시작 들어가죠. 여기부터 시각화 시작부터는 아까 만들어 놓은 코드 그냥 그대로 베껴 오시면 돼요. 자, 위에서 했었던 요 시각화 시작부터 쭉 드래그해서 끝까지 복사하고요. 자, 근데 여기 레전드 타이틀 걸 때 C 1번째가 아니라 C번째 항목과 그 다음에 레스트 나머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반복 돌면서
0과 나머지, 1과 나머지, 2와 나머지 이렇게 그렸고 여기에 최종 평균값은 0.9961이라고 나왔어요. 이거를 우리가 구해놓은 거랑 비교해 봅시다. 결과표에 나오고 있는 거요. 자, 0.996, 9에서 반올림해서 1. 맞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둘 사이의 값이 뭐 딱히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기준값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모듈화 되는 거는 이제 제가 모듈 기능을 따로 코딩을 한 다음에 GitHub에다 올려놓고 GitHub에 올라가면 이제 공지를 할게요. 일단 요거까지 실습해서 완성하시면 돼요. 요 그 OVO랑 OVR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좀 과하게 깊게 들어간 걸 아마 시험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이것까지 나왔을 것 같진 않아. 네, 여기까지요.